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설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심지용입니다. 오늘 50분 동안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 할 수 있을까? 거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매표소에 갔습니다. 버스 타는. 거기서 표를 끊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있는 학생이에요. 여러분이 이 학생이라면 어떻게 얘기하면 더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학생이 매표소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증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학생 할인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매표소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학생증 안 가지고 왔는데요. 학생 할인 안 되죠? 매표소 직원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매표소 직원분은 네. 아니 거기서 누가 어떤 매표소 직원이 아니 학생 왜 그렇게 의기소침해? 내가 할인되는 방법을 찾아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바쁘신데. 제가 한번 그 학생을 가르쳐서 다시 한번 거기 매표하러 보내보겠습니다. 제가 학생입니다. 저기요, 제가 학생증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학생 할인 부탁드립니다. 차비가 딱 학생 돈밖에 없어서요. 엄청 바뀐 것도 없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매표소 직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 학생증 안 가지고 왔는데요. 학생 할인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돈이 지금 학생 차비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매표소 직원이셨으면 학생으로 할인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오늘따라 훌륭하신 분들만 오셨습니다. 가끔 안 해주신다는 분들도 있으신데 적어도 절반 이상의 확률은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었겠죠.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도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하고 그게 설득입니다. 그래서 설득이라는 건요, 내가 상대에게 말로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 이걸 설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득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여러분의 배우자, 가족분한테 여보, 아들아, 딸아, 우리 남들은 겨울방학이라고 여기저기 해외여행도 많이도 갔다 왔더만 우리도 여행 좀 가자.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걸 듣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어떤 상태인지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배우자분도 지금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되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명예퇴직 그 후보에 올라 있으시다거나 한 경우에 여행 가자고 하면 그 여행을 지금 검토할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지금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설득에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설득하려고 할 때 만약에요, 우리가 어딘가에 설득하러 갔습니다. 뭔가를 제안합니다. 지나가는 분들한테 제가 죄송한데 제가 지금 지갑을 안 가지고 와서요. 10,000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는 그래 본 적이 있는데요. 10,000원을 선뜻 주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주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까는 좋은 분들이셨는데.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가 제가 지갑을 안 가지고 왔는데 10,000원만 부탁드려요 했을 때 그래요? 어이구 심지용 씨 인상도 참 좋으니까 10,000원 여기 있습니다. 술술술 하면 제가 하루 30분을 만나면 3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네. 대개의 경우는 제안했을 때 이 설득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뭔가 제안했을 때 받아들여 주는 경우가 많던데요.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요거 안 들으시고 하던 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설득을 공부하고 연습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제안한 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기 때문에, 뭔가 상대가 거절하기 때문에 그 거절해 올 때 이걸 어떻게 잘 타넘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움직인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가 설득의 관건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안할 때 거절할까요? 여러분은 왜 거절하시죠?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지갑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10,000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때 왜 여러분은 거절하셨을까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텐데. 자,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못 믿겠다. 예, 나를 못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관심 없다, 필요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관심 없다, 필요 없다. 예, 지나가는 저한테 관심이 없으시겠죠? 예. 세 번째는요. 마음에 안 든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안 든다. 예.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언제 갚겠다는 건지. 이게 뭐 투명하지 않아요. 예. 네 번째는요. 다 좋은데요. 우리가 배우자분들한테, 가족분들한테 여보, 우리 여행 가는 거 어때? 아들아, 우리 여행이나 갔다 올까? 여러분을 믿고 마음에도 들고 필요하다고 생각해도요. 결정이 급하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급하지 않다. 네, 요 네 가지를 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거절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신, 못 믿겠답니다. 예. 지나가는 저로 한번 다시 예를 들어보죠. 제가 지갑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10,000원만 빌려주세요. 여러분 저를 못 믿죠.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언제 갚을 거야? 그러면 아는 사이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친구 혹은 가족입니다. 철수야, 나랑 우리 여행 갈래? 우리 둘이 한번 갔다 오는 거 어때? 해외여행. 우리 20년 지기잖아. 여러분 어때요? 저랑 같이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야, 내가 그 그랜드 캐년이라는 데 있지? 와, 내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어. 자, 첫째, 저를 못 믿으면,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저를 못 믿겠죠. 근데 가까운 사이여도 못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건요. 첫 번째는요. 믿을 신이죠. 인간적인 신뢰입니다. 나를 정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직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또 모르는 사이라면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당신을 악용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에게 충분히 유익한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믿음, 신뢰를 줘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신뢰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주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족에게 우리 여행 갈까? 내가 알아보니까 요즘 베트남에 땡땡이라는 데가 굉장히 뜬다는데 와, 거기가 정말 기가 막히대. 이때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업무적으로 전문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뜨는 거 맞아? 거기 가니까 정말 좋았어? 내가 여행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야 라고 증명해낼 수 있으면, 전문성을 보일 수 있으면 더 신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얘기하는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전문성이 없으면요,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제3자의 권위를 가져다가 쓰실 수 있습니다. 여행 전문가 심재용 박사에 의하면 땡땡땡이 제일 좋대잖아. 그럼 더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를 못 믿는 사람한테는요, 여러분은 첫째,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믿도록 만들어라. 시작. 네. 자, 이제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얘기를 믿지도 않으면 설득이 시작도 안 되겠죠. 나를 어떻게 믿게 할 것이냐가 일단은 필요한 거고요. 나를 어떻게 믿게 할 것이냐에서는 나는 정직해요. 나는 내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당신의 이익도 고려하고 있어요. 나는 이 주제에 있어서 당신한테 충분히 얘기할 만한 공부도 했고 경험도 했고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에 이렇게 싹 나가죠. 예, 저는 전략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고 세일즈맨을 했고 소금 장수를 했고 선거 컨설턴트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분들, 설득이 필요한 분들에게 강의와 컨설팅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득을 많이 경험했고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제 전문성을 상대에게 설득합니다.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탈모를 방지해주는 샴푸입니다. 자, 이 샴푸로 머리를 감으시면요. 탈모가 예방됩니다.
필요하세요? 필요 없으세요? 필요한 분도 있고 필요 없으신 분도 있으시겠죠. 탈모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은 선뜻 필요하실 테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설득하는 거에 두 번째,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도록 불러일으키는 것, 설득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관심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샴푸에 의해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 저녁에 퇴근하셔서요, 머리 꼭 감고 주무셔야 됩니다. 머리 꼭 감으시고, 머리가 기니까 불편하시다고 덜 말리고 주무시면 큰일 나요. 머리가 빠져서 탈모를 겪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난 탈모 걱정 없는데, 내 머리카락 멀쩡한데, 탈모의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던 그 생활 패턴대로 계속 하시다간 탈모 생길걸요? 탈모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이 되시죠? 라고 여러분한테, 지금 여러분이 나 탈모 아무 걱정 없어, 안정적입니다. 이 안정적인 상황을 불안정하게 해야 됩니다. 탈모 올 수 있어요. 그렇게 가시다가 탈모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상상되시죠? 입니다. 그래서 관심 없다,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1단계 관심을 갖도록, 필요하다고 느끼도록 지금 이 안정적인 상태를요, 불안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상대를 불안정하게 만들어라. 상대를 불안정하게 만들어라.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상대가 지금 불안정해질까? 제가 한번 몇 가지 예로 한번 들어보죠. 첫 번째는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었죠? 예. 여러분, 그렇게 저녁에 퇴근하시고 머리 안 감으시고 감았는데 그렇게 바짝 안 말리시고 주무시면요, 머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어머, 그럼 탈모, 내가 그렇게 감아서는 안 되겠구나.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예, 그걸 위협 프레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설득하는 데는 감성적인 것들을 가지고 설득하기도 하고 이성적인 것들을 가지고 설득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감성적인 것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겁을 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가족분들한테 여행 가자고 제안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누구야, 여보, 우리 여행 좀 갔다 오자. 남들은 다 겨울이라고 해외여행 갔다 왔다는데 나도 여행 가고 싶어, 여보. 여행 가고 싶어, 여보. 누구를 위한 여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심이 나한테 있습니다. 자, 요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여행 가자고 했을 때 그래, 여행 가자,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낼 확률이 높아지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여보, 내가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 이제 뭐 밥이고 뭐고 난 이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당신이 알아서 해. 두렵습니다. 내가 여행 가는 거 돈도 들고 시간도 버려야 되지만 갔다 오는 게 낫겠구나. 우리가 아이들한테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 있으시죠? 대부분은 안 키워보시는 아주 젊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뭐 했을 때 우리가 약을 먹이죠. 감기약. 약을 잘 안 먹이면 어떻게 하죠? 1단계, 너 이거 안 먹으면 혼낼 줄 알아.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혜택을 상상하게 하라. 시작. 예, 첫 번째는 두려움을 줬죠. 너 이거 약 안 먹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 너 내일 우리 어디 놀이공원 가기로 한 거 다 취소할 거야. 놀이공원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먹어야겠구나.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혜택을 상상하게 합니다. 너 이 약 먹으면 그래서 감기가 빨리 나아야지. 감기가 빨리 나아야지 우리가 내일 놀이공원도 갈 수 있을 거야. 혜택을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약을 빨리 먹어야 내 몸이 나아서 내가 놀이공원에 갈 수 있겠구나. 머릿속으로 상상시켜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안하는 것이 상대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구체적인 이익을 상상시켜야 됩니다. 가족들한테 여보,
우리도 좀 해외여행 갑시다. 나 정말 힘들어 죽겠어.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상대에게 혜택이 뭔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여행 갔을 때 우리 배우자가 좋아할 만한 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행 가면 당신이 좋아하는 와인 거기는 엄청 싸다는구만. 매일 2병씩 먹어도 괜찮을걸? 여행은 가고 싶지 않아요. 돈도 들고 피곤할 것 같은데 와인을 매일 2병씩 혜택이에요. 우리가 설득하려는 사람이 상대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너가 원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어. 너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나한테도 유익할 거야. 그 혜택을 머릿속에 상상시키는 겁니다. 다음은요.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좀 이성적인 설득입니다. 논리적인 근거를 대는 거죠. 숫자를 여러분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의하면 탈모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23만 1000명이랍니다. 그 중에 20대에서 30대의 비중이 45%입니다. 한 절반 정도는 20, 30대인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탈모 이거 흔한 일이에요 라고 통계적인 수치를 얘기하죠. 그냥 머리 잘 감아야 돼. 머리 잘 안 감으면 머리 다 빠질 수 있어. 도 방법이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확 설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중에 보험 같은 거 가입해 보신 분 있으시죠? 처음 가입하신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끝까지 유지 안 하신 분이 여기 지금 대략 4분의 1 정도 앉아 계십니다. 맞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나는 끝까지 유지해보지 않았다. 보험을 가입했는데 해약한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예, 엄청 많으시네요. 예. 땡땡 소비자연맹의 조사에 의하면 보험을 가입하고 5년을 유지하지 못하는 고객이 26.5%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략 4분 중에 1분은 보험을 가입했는데 5년이 되지 않아서 해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보험 영업한다면 그럼 왜 해지했을까? 왜 5년을 유지하지 못했을까? 뭐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이제 대화를 시작해 가는 거죠. 숫자를 얘기해서 관심 없어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4번째는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제가 탈모와 관련되는 샴푸를 판다면, 혹은 내가 여행과 관련되는 여행 상품을 파는 사람인데 여러분 1년에 한 번 이상 해외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은요 행복 지수가 높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해외여행을 갔다 온 부부들은 이혼할 확률이 줄어든답니다. 여러분은 제 얘기를 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는 여행사 직원입니다. 밑하다가 예, 믿을 뻔했는데 여행사 직원이라니까 당연히 자기가 여행사에서 일하시니까 여행이 좋다라는 걸 얘기하겠지라고 생각하죠. 이런 걸 이제 소비자는 절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제안할 때 나를 다 믿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얘기도 내 얘기지만, 그래서 감성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논리적인 이성적인 수치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나하고 비슷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사람의 사례를 얘기하면 그걸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보, 옆집에 영희 엄마 있지? 여행 갔다 왔는데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아졌더라고. 옆집에 있는 철수 엄마 있지?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갔다 오니까 그 집은 부부싸움이 없다는구만. 내가 하는 얘기보다 내가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상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사례를 들어서 그 사람이 만족했던 그 후기를 얘기해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머리 꼭 감고 주무셔야 됩니다. 헤어드라이기로 말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요 예전에는요 머리 잘 안 감고 잘 때는요 머리 밑에 막 났는데요 제가 3년을 감았더니 머리가 확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건 내 얘기잖아요. 다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 법한 너 친구 철수 알지? 철수도 나한테 2년 전에 이 얘기 듣고 머리 싹 감았더니까 지금 엄청 머리가 깨끗해지고 좋아졌어. 비듬도 없어졌대. 그 사람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 내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의 만족 후기를 얘기하는 것이 설득의 방법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시각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봐. 자, 봐. 정말 머리가 깨끗해진 사람, 여행 갔다 와서 행복해진 사람을 자, 봐. 예. 그래서 그냥 말보다는 인쇄된 자료 혹은 시각적 자료를 보여주시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